천지가 흔들리고 하늘이 노했구나. 불바다가 보인다. 불바다가.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제가 잘 부탁드립니다. 네, 네. 오늘 시간에 네. 준비해 본 거는 네네. 이제 신년이 왔으니까 그렇죠. 이제 24년. 맞죠. 네. 우리나라의 대소사를 좀 궁금하신 네.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네네, 그렇죠. 시끄러운 네. 일이 되게 많았었고. 그래서 오늘 준비해 본 주제는 2024년 갑진년에 네. 대한민국의 국군에 네. 대해 선생님이 봐주시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국군, 그쵸. 천지가 흔들리고 하늘이 노했구나. 불바다가 보인다. 불바다가. 놀라셨죠 또? 네. 그렇습니다. 신의 말씀은 항상 직관적이세요. 직관적이고 형상적이기 때문에 자연의 형상처럼 신령님들은 자연신이시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현상을 직관적이고 어떤 형상적으로 보시기 때문에 저희하고 인간이 쓰는 언어랑은 개념적으로 좀 다른 부분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그거를 있는 그대로 또 해석을 하시면 또 오해의 소지가 많으세요. 그러니까 그거를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그 전체적으로 지금 말을 하신 거를 봤을 때 2024년 갑진년이거든요. 네네. 푸른 용을 해. 어떤 사람은 이거를 되게 역동적으로 보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그냥 봐도 그 용을 보면은 위협적인 동물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 동화에 나오는, 신화에 나오는 신비로운 그런 동물인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용을 보면은 뭐 불을 내뿜고, 그리고 그 용이 한번 승천을 해서 날개치다면 온 지각이 변동이 될 정도로 땅이 흔들리고 이렇잖아요. 네네.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용이 한번 그 승천을 해서 하늘을 딱 날 때는 그 해는 제가 느끼기에는 좋은 건 아니라는 거죠. 그 이후가 어쩌면 2024년, 25년 상반기까지는 저는 아주 힘들게 간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 직관적으로 용의 해니까 뭐 좋다고 하시는 분도 있지만, 방금 전에 전 얘기한 것처럼 용이 승천을 하려면 승천하기 직전에 그런 천하는 산과 강과 이 땅은 흔들리고 지진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처럼 네.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2024년도에 국군은 암울하다. 땅이 흔들리고 불바다가 되는 것처럼 네. 전체적으로 다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올해도 그 지진이 있었잖아요. 저기 네. 동해안 쪽으로 지진이 있었는데, 그런 자연재해들이 더 많이 발생을 한다. 더 많이 발생을 하고, 그리고 그거는 자연재해이기 때문에 뭐 우리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하고 넘어갈 수는 있지만, 그 부분을 떠나서 저는 제가 하나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정치, 경제, 북한의 문제, 부동산, 주식, 비트코인이나 이런 쪽,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맞는데 정치 쪽으로 하나하나를 보자고 하면, 네. 정치 쪽은 지금 총선이 있잖아요. 총선을 기점으로 해서 어느 정도는 물론 혼란하긴 하나, 그 총선을 기점으로 해서 한 단계 딱 마무리를 지어지면서 전환이 된다. 지금까지 그 민주당이 다수당으로 있잖아요. 네. 그러나 지금은 춘추 전국 시대처럼 어느 한 당의 힘이 있다기보다는 골고루 이렇게 있는데, 그래도 우위에 있는 거는 국민의힘의 당이 좀 더 우위에 있는 걸로 보여져요. 그리고 저는 민주당이 서서히 자멸하는 게 이렇게 보이는데, 그게 이제 아마 어쩌면 다른 당에, 그러니까 다른 이름으로 전환이 되거나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이죠. 네네. 더불어민주당의 당명이 바뀐다.
당명이 바뀌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아주 저는 그렇게 보이고 어쨌든 지금까지는 양당 체계로 있었으나 네. 지금은 앞으로는 뭐 여러 다수당으로 될 수 있는 춘추 전국 시대처럼 그런 식으로 당이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데 정치는 계속적으로 혼란한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서 가장 중추적인 역할이 지금 왕이 아닌 거죠. 근데 왕이 이제 올해가 셋으로 아마 3년일 거예요. 네네. 그랬을 때 이 윤 대통령은 앞으로 윤 대통령 편에 다시 제가 언급을 하겠지만 이분은 2024년 하반기하고 내년 2025년 해 바뀌는 그 신정 요때 있잖아요. 네. 요때를 잘 넘어가야 된다. 하반기 때를 이 사람은 잘 넘겨야 돼요. 그때도 윤석열 편에서 보면은 제가 이런 얘기는 좀 그런데 탄핵은 절대 없다. 민심이 흉흉해서 진짜 밀란이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19년도에 뭐 그런 식으로 밀란이 막 일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막 데모도 하고 밀란 일어나겠지만은 그렇지만 그걸로 인해서 탄핵되는 일은 없어요. 그런데 저는 자꾸 자기가 수행하지 못하는 대통령직을 더 이상은 수행하지 못하는 단계에 와서 하야를 하든지 이렇게 교체가 그러니까 정지 대통령 정지가 되는 거죠. 대통령직을 더 이상 수행하지 못하는 정지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이 터진다. 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저는 일본의 아베 피살이나 피습 사건처럼 이렇게 보여지는데 네. 그렇다고 해서 거기서 즉사하거나 죽거나 그런 거는 보이지는 않아요. 아직은. 그렇지만 아주 운이 그 몸으로 치고 들어오는 운이 있다. 근데 그런 배경이 분명히 일부 개인은 아닐 거예요. 그렇게 하는 배후 세력이 분명히 존재한다. 제거하려고 하는 배후 세력이. 이런 얘기까지 하는 배후 세력이 존재한다. 그리고 경제로 얘기를 하자면 짧게 가야 되겠죠. 서민 경제는 정말 더 안 좋아지죠. 더 이상 이거는 얘기를 다 알고 있는 상황이어서 나아지지 않아요. 그게 우리가 한 사람의 어떤 통치자가 나라를 지배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영향력, 그 나라가 어떻게 발전을 하고 흥하고 흥망성쇠는 진짜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아요. 100명, 1000명의 사람이 그런 사람이 필요하지 않아. 단 한 사람, 정말 그 통치자 한 사람의 머리에서 나오고 그 사람이 그 기운으로 어떻게 운영하는 거에 따라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윤 대통령님이 있는 이 정권은 경제적으로 나아질 수가 없다. 쉽게 얘기해서 저희 쪽 무속인 쪽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죠. 왕의 그릇이 아닌 사람이 그러니까 사람들의 욕심으로 인해서 왕을 만들어 놓으면 그게 자연에서 그러니까 천지에서 노하신다는 얘기가 있어요.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고 얘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경북 그 청와대를 못 들어가시는 거예요. 경북궁을 이분이 청와대를 간다는 거는 그 왕으로 천지신명이 인정을 어쨌든 해줘야 되는데 이분은 제가 봤을 땐 인정을 못 해준다. 그렇기 때문에 곧 빠른 시일 내에 저는 2025년도에는 그게 완전히 바뀌어서 결국은 그쪽으로 다시 경복궁으로 청와대로 다시 왕의 자리로 돌아온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부동산요? 부동산은 제가 해마다 얘기했던 것처럼 이거는 제가 21년부터 얘기했던 것 같아요. 20년, 21년부터. 부동산은 작년에도 앉았지만 바닥을 아직까지도 치지를 못했다. 바닥을 치지는 못했어요. 다른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바닥을 치지 않았다. 바닥을 치는 거는 그러니까 24년도 하반기 2025년 상반기 지나서 네, 2025년 하반기 때 조금 이렇게 반등해서 그때는 바닥을 치는 시점은 2025년도
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지금 뭘 투자를 하거나 집을 사거나 현금으로 집 사는 사람은 조금 더 기다리셔가지고 좀 더 내려갈 때 네. 그렇게 사시는 게 좋고, 지금은 이미 부동산에서는 지금 가독이에요. 모든 게 다 가독인데 이미 아파트의 프레다임은 바뀌었어요. 집의 형태. 주거의 형태는 이미 지금 2024년 지금 이 시점을 계기로 아마 2026년도에 7년도에는 다른 형태의 주거 형태가 더 많이 제가 봤을 때는 선호도가 높다. 이제는 집 가지고 투자할 시대는 끝났고 아파트 가지고 온리 우리가 아파트가 최고의 주택의 주거 형태라고 생각하잖아요. 주거 형태가 바뀐다. 프레다임이 바뀐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리고 주식은 글쎄요. 경제가 불안할수록 모든 주식은 변동이 아주 커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이나 돈 있는 사람들은 투자를 전문적으로 단타성으로 하잖아요. 네. 그럴 경우에는 모르지만 개미들이 주식을 투자한다는 거는 거의 뭐 자기 재산을 그냥 남한테 퍼준다 이런 개념으로 보고 네. 더 이상 이제 사행성이라 생각하시고 주식은 조금 조심하셔야 되지 않나. 아직은 변동사항이 많으면 이게 기복이 커서 불안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제가 구군에서 가장 염려되고 걱정되는 건 2025올 4년도에는 우리 실장님들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불바다가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 의미는 그만큼 불안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전세가 불안해요. 진짜 이런 얘기는 정말 하고 싶지 않은데 막연하게 우리가 세계대전을 얘기를 하고 있고 전쟁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구체화되는 게 자꾸 저는 보여서 그게 이제 올해 2024년도거든요. 북한이 이미 김정은의 정권은 무너진 지 올해부터 원래 무너지기 시작을 했으나 그게 구체적으로 이 김정은이 느끼는 정도는 작년 하반기부터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그런 정권이 붕괴가 되는 내란이 일어난다고 하죠. 쿠데타 이런 것들이 직접적으로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든지 외부로 돌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 궁중의 분노를 이거를 자기한테 쏠리는 그런 분노가 아닌 우리나라 그러니까 남한으로 그 분노를 표출을 하려고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계속적으로 제가 작년에도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렇게 도발을 한다고 했잖아요. 미사일을 쏘고 그게 두세 번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요번에 연편도 거기에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 대표를 쓰고. 근데 그런 게 전조현상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그게 올해 더 많이 액션으로 취하는 거죠. 김정은이. 그 전까지는 세계적인 눈치를 봤어요. 세계적인, 그런 강국들의 통치자들이 눈치를 봤는데 지금은 문제가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러시아의 푸틴하고요. 중국의 그 시진핑하고 북한의 김정은이 하나의 공통된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영토 확장? 그리고 세계가 붕괴가 되는 거에 대한 아주 자기 통치를 함에 있어서 그런 위기감을 느끼는데 그거를 외부로 표출하려고 하는 게 이 세 사람이 다 동일하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세 국가는 연맹을 맺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도 드렸는데 중국이 분명히 대만을 침공을 할 거예요. 대만 침공을. 그게 1, 2년 아니거든요. 네. 그 시점과 북한이 도발하는 시점과 저는 거의 맞물린다. 저는 중국이 시진핑이 김정은한테 거의 지시를 하거나 이렇게 암묵적으로 협약이 된 걸로 보여요. 거기에 이제 그 러시아의 푸틴이 먼저 액션을 취해서 지금 영토 확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게 언제 끝날지는 제가 다음 영상에 그건 좀 구체적으로 하는 걸로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게 불과 폭탄이 터지기 전에 도화선과 같은 거예요. 약간 태풍이 오기 전에 전조 증상 같이 전야처럼 고요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네. 그래서 솔직히 이거 우스갯소리인데요.
저 1년 동안 저 진짜 우리나라 떠나고 싶습니다. 아, 진짜요? 네, 제가 정말 돈이 있다면, 네. 제가 정말 돈이 있고 그랬으면 저희 식구 다, 이런 얘기 해도 되나? 2024년, 25년은 정말 제가 경제력이 있다면 저는 예, 잠깐 떠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불안합니다. 우리나라는 외국 사람들이 봤을 때 우리나라는 정말 정말 불안한 나라로 인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 그거를 모르고 있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냄비 속에 있는 개구리는 서서히 온도가 올라가도 자기가 그거를 위험을 감지를 못 하잖아요. 네. 따뜻하니까 그 온도가 올라가면서 끓어 죽는 거를 모르잖아요. 그거와 같아요.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국민들이 그걸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서 그런데 제가 이 불안함을 조장을 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 정도로 불안하니까 우리가 잘 극복하고 넘겼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 제가 너무 이렇게 비관적인 얘기만 하면 또 안 되니까 마지막으로 그 희망의 메시지를 하나 준다고 하면 저희 나라는 24년, 25년 하반기를 잘 넘기면요. 네. 2026년 7년부터는 진짜 우리나라의 대국 됩니다. 세계의 나라의 대국이 됩니다. 그거를 이끌 분이 분명히 지금 활동을 개시를 했고 그런 분이 곧 나오실 겁니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 말씀도 되게 너무 깜짝 놀랐어요. 오늘 촬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네, 네. 다음에 또 더 네네. 제가 너무 주저리주저리 말을 했죠. 아니에요. 네. 저기 구독자 여러분, 제가 너무 구근에 안 좋은 얘기만 했는데 우리 이런 때도 있으니까 그런데 이런 말이 있잖아요. 새벽에 오기 전에는 그 전에 어둠이 가장 짙게 깔린다고 하잖아요. 저는 우리나라 부분이 그렇다고 보여져요. 이제 지금 얼마 남지 않은 걸로 저는 보여지거든요. 1, 2년 차이만 우리가 잘 극복하고 넘기면 제가 봤을 때 2026년, 7년도에는 분명히 세계 강대국 정도의 밝은 미래가 태양이 비춰올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럼 그때까지 우리 서로 힘내면서 열심히 자기 할 일 하면서 행복한 가정 이루고 자기 할 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